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라인 강의 1주차 3차 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해 볼 작품은 고전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 하이든의 작품 피아노 소나타 작품 번호 16-23 F 메이저 소나타를 가지고 수업을 해볼 건데요. 네, 코로나19 사태로 정말 개강이 늦어도 너무 늦어져서 빨리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만나게 돼서 네, 그래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그 온라인 강의에 1, 2주차는 다른 모차르트 소나타와 하이든 작품 제가 올려놨을 거고요. 3차 시에는 오늘 작곡가 하이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또 간략하게 작품을 어떻게 또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어떤 것들을 유의해서 해야 되는지 약간의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이 강의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같이 한번 듣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하이든은 고전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죠. 네, 전기를 다들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이든은 되게 오래 살았던 작곡가예요. 1732년에서 태어나서 1799년까지 상당히 장수했던 당시에 작곡가들은 상당히 오래 살지 못했긴 했지만 그래도 오래 살았던 작곡가 중에 하나고 또 대량의 작품들을 많이 작곡을 했고 네, 피아노 소나타도 무려 62곡이나 네, 62곡이나 작곡을 했죠. 네, 작품이 상당히 양이 많고요. 물론 하이든이 없었으면은 고전주의 소나타 양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하이든이 그 많은 작품에서 실험적으로 이렇게 시도하였던 것들이 후에 이제 베토벤한테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고 실제로 베토벤은 하이든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베토벤이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고 그래서 실제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 2, 3번 오프스 2-1, 2, 3은 하이든에게 헌정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를 공부하면서 하이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알아야 그 작곡가에 대해서 알아야 그쵸 작품을 알 텐데 보통 대부분 학생들한테 하이든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으면 헷갈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네, 독일 사람인가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는데 하이든은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네, 오스트리아 태생이고요. 하이든의 어떤 이미지냐고 물었을 때 하이든 음악이 어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이제 친구들은 뭐 밝고 경쾌하죠. 그쵸? 우리가 아는 놀라문교향곡 뭔가요? 아시나요? 놀라문교향곡 알죠? 되게 상당히 재치가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밝고 그쵸? 이 곡의 배경도 그렇잖아요. 맨날 작곡을 했더니 맨날 음악을 듣고 잠만 자니까 깜짝 놀래켜 주려고 뭐 이랬던 일화가 있는 작품이죠. 뒤에 나오는 파우켈 그죠? 그 깜짝 놀래켜 주는 놀라운 교향곡이라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 상당히 음악 안에 이제 그 유머와 이런 것들을 많이 담고 밝은 음악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밝고 경쾌하죠. 근데 살아온 배경도 성격도 사실 되게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하이든을 모든 사람들이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실제로 모차르트가 하이든한테 편지를 썼을 때도 파파 우리가 아는 아빠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이제 아빠라고 얘기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하이든을 아빠라고 불렀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격이 좋으면 아빠라고 불렀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이든의 그런 인품은 상당히 좋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이런 작품의 배경에서 하이든 이제 전기를 읽어보면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하이든을 다시 좀 보게 됐는데 하이든이 어릴 때 그 배경을 보면 물론 작곡가들 중에 위대하지 않은 사람들은 없지만 하이든이
어, 태어나서 부모가 이제 보니까 아이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근데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아이를 어떻게 이 아이를 어떻게 좀 잘 키워볼까 부모님께서 고민을 하시다가 아주 먼 친척을 수소문해서 그 집에 정말 그냥 데려다 먼 길을 그 아이를 데려다가 주고 평생 못 만났대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와 생이별을 해서 그 집에서 그러면 얼마나 눈칫밥을 먹고 그쵸? 근데 되게 똑똑은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음악 선생님 집에 갔는데 이렇게 어깨 너머로 봤는데도 그런 것들을 다 익힐 정도로 상당히 아이가 비범하고 똑똑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맨날 뭐 심부름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조금 어깨 너머로 글씨도 배우고 뭐 음악 이런 공부를 좀 했는데 그런 걸 하다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나이가 조금 이제 돼서 성당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먹고 자고 하는 곳에서 음악 공부를 제대로 이제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나이가 들고 합창단 같은 거를 하면서 이제 변성기가 오고 이제 20살 정도 되니까 이제 그때는 거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길에서 거의 그냥 거지처럼 살았다 그래요. 처음에는. 뭐 할 집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렇게 했다가 이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이런 것들을 악보로 이제 그려주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이제 먹고 살고 이렇게 하다가 최초에 아마 하이드는 어떤 소속된 음악가 사실 그때 당시에 소속되었다고 해도 이렇게 대우를 받고 일을 한 게 아니라 거의 뭐라 그럴까요? 어떤 부자, 이제 백작이나 이런 귀족의 집에 소속되어 있는 그냥 하인이죠. 그냥 집에 일하는 그러니까 뭐 가정부나 이런 것처럼 음악 감독 말은 지금 말은 음악 감독인데 음악 감독인 것처럼 뭐 말은 뭐 집에 음악을 총괄하는 음악 감독이지만 사실 그냥 거의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뭐 그냥 그 백작의 생일날 생일 축하곡 밥 먹을 때 뭐 음악 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음악 그런 것들을 이제 작곡을 해주고 그런 것들이 다 보면 하이든의 작품 또 자기의 작품 생활도 했지만 그렇게 해서 경제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살았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독립된 작곡가가 아니라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그러니까 되게 몸이 자유롭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소속되어 있는 음악가 그러니까 모차르트하고는 정반대의 생활을 했죠. 그래서 몸이 자유롭지는 못했고 또 실제로 어떤 일화를 보면은 모차르트하고 실제로 사실 만난 건 2번 정도밖에 안 되지만 서로 되게 어, 서로를 알고 있었고 되게 존경했다 그래요. 나이 차이도 25살이나 났는데 어, 친구라고 이제 되게 우정이 되게 깊었다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하이든이 나중에 나이들 들어서 이제 영국을 가거든요. 이제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가지고 영국에 가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그 영국을 떠나기 직전에 모차르트를 실제로 만나서 저녁을 한번 먹습니다. 그때 이제 모차르트가 묻죠. 물론 나이가 25살이나 어리니까 이제 하이든이 좀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 거의 50이 넘었을 때거든요. 그때 갈 때 이제 얘기를 해요. 건강을 조심하라고. 그때 하이든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 아직 젊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이든이 거기 가서 성공을 하면서 아 여기 이렇게 좋은 데를 모차르트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1년 있다가 모차르트가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 둘은 만날 수가 없게 되는데 그래도 되게 진심 어리게 그 둘은 어, 실제로 만난 건 2번밖에 안 되지만 음악적으로도 상당히 되게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진심으로 되게 응원했던 우정을 나눴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거는 일화고. 그래서 하이든이 음악을 보면 상당히 장조의 음악이 되게 많고 밝고 경쾌하고 우리가 지금 오늘 같이 공부해볼 작품도 상당히 밝고 경쾌하고 근데 또 이 악장 보면 F 마이너로 되는데 되게 이 악장도 되게 많이 좀 뭐랄까요 애수에 가득 찼다 그럴까요? 되게 좀 슬픈 것보다 뭔가 그리워하는 좀 그런 느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단조의 작품이 사실 하이든 소나타 통틀어서 몇 곡이 사실 안 돼요. 그래서 보면은 그런 배경, 살았던 이제 그런 환경에 비해서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되게 긍정적이었지 않았나. 그런 것들 보면 또 음악은 되게
그 안에서 되게 밝고 경쾌한 것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이 작품을 오프스가 아니죠, 호보켄을 쓰죠. 호보켄이란 사람이 이걸 작품 정리를 했는데, 피아노 소나타 작품은요 16, 로마자 16을 쓰고요. 넘버가 이제 쫙 되는데, 피아노 소나타 작품, 그러니까 그 숫자로 보면 이건 38번이에요. 근데 이제 호보켄 넘버로 16-23 작품이고요. 1773년 작품입니다. 그래서 니콜라우스 에스테르하지 공에게 헌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에스테르지 하지가에 이제 썼을 때 아마 그때 이제 작곡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F 마이너 작품이고요. 여기 보면 하이든인데 악보를 보면 여러분들 이제 악보를 같이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시겠지만, 보면은 모차르트의 악보와 다른 점들이 보면은 상당히 32분음 음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기본적으로 그쵸? 32분음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스타카토보다는 스타카티시모가 되게 악보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스타카티시모 같은 경우에 훨씬 더 길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보통 스타카토는 음의 길이보다 한 2분의 1, 숫자적으로 얘기했을 때 2분의 1 정도라고 했을 때, 스타카티시모는 한 4분의 1 정도로 저희가 이제 되게 짧게 치는 거죠. 그렇죠? 32분음, 그러니까 16분음표에 4분의 1이면 엄청 짧은 거죠. 그렇죠? 네, 이따가 조금 시범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훨씬 고전주의 작품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를 공부하면서 앞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도 다루겠지만, 훨씬 리듬이나 박자나 템포나 이런 것들이 음, 정확하고, 또 정확하고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이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당연히 고전주의 시대는 우리가 아는 이제 그 다른 또 시대, 낭만 시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감정보다는 훨씬 더 이성이 중시되었던 시대였고, 균형이나 어떤 밸런스, 그러니까 그런 절제되는 거나 그런 객관적인 거,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시되었던, 그때 당시의 사고방식이나 철학이나 이런 사조 자체가, 그런 것들이 더 훨씬 더 강조되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음악에서도 상당히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것들이 되게 중요시 되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낭만주의에서 루바토나 훨씬 더 이렇게 뭐 느려지고 빨라지고 이런 것들, 내 감정에 많이 움직여지는 것들이 되게 절제되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고전주의에서 보면 되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을 때 훨씬 더 우리가 기계에 조금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나는 사람이니까 내가 조금 치다 보면은 약간 어쩔 땐 느려질 수도 있고, 또 급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조금 훨씬 더 조금 더 중심을 잡고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리듬 같은 것들이 좀 많이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양손, 특히 이제 고전에서 보면 왼손이 이제 반주부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많고, 또 알베르트 베이스 같이 이제 오른손이 멜로디 같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왼손이 이제 반주처럼 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밸런스가 왼손이 너무 크지 않게 치는 것들. 또 그리고 페달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페달이 너무 많이 울리거나 그랬을 때는 음들이 이제 많이 움직일 때 지저분하게 치지 않게. 그래서 페달만 조금 사실 잘 밟으면 피아노 한 50% 이상은 잘 칠 수 있겠죠. 항상 제가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이 제가 강조해서 얘기하겠지만, 사실 손가락 번호 같은 것도 악보에 나와 있는 손가락 번호는 상당히 객관적이긴 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의 손이 다르게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 꼭 저렇게 손가락 번호를 써야 되느냐. 물론 저렇게 쓰는 것들이 웬만하면 거의 이제 노멀하니까 그렇게 쓰겠지만, 굳이 저렇게 쓰지 않고도 좋은 손가락 번호, 나한테 맞는 손가락 번호. 근데 이제 말도 안 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쓰는 건 좀 사실 안 되지만, 바꿔야 될 것들은 약간 좀 바꿀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굳이 실수를 많이 유발하는 손가락 번호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앞으로 조금 유의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그리고 하이든에서 보면 2악장 같은 데 보면 꾸미몸들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꾸미몸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약간 고전에서도 좀 앞쪽에 속하기 때문에 꾸밈도 좀 약간 그 정확한 정박에 떨어져야 되는 거, 그리고 트릴도 같이 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이나, 그리고 그러니까 트릴도 뒤로 갖다 붙일 건지 앞으로 앞에서 이제 같이 해야 될 건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떤 프레이징이 있고 그 끝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보겐이라 그러죠. 이음줄이 끝나는 부분에 그런 끄듬 처리하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깨끗하게 처리돼야 되는 것들. 그리고 또 레가토 하는 거나 논레가토나, 또 내지는 음들을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쳐야 되느냐, 아니면 떨어뜨려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해석적인 부분에서 굳이 악보상에는 레가토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나는 이런 해석을 조금 더 이 부분은 좀 다르게 하고 싶다. 뭐 그런 것들도 해도 사실 괜찮은 부분들은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이 수업을 하면서 앞으로도 다루겠지만, 우선 오늘은 조금 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부분들을 제가 몇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학장까지는 다 못하더라도 1, 2학장 정도까지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1학장 같이 해볼 건데요. 조금 위치를, 피아노를 손이 보이도록 해야 되니까 제가 위치를 조금만 바꾸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보이실까요? 네, 네, 보이겠죠? 조금 멀어지긴 하겠지만, 네. 그래서 1학장 보시면 앞에 시작은 목가춤마디로 시작이 되는데, 그럼 목가춤마디는 유의해야 될 것들이, 얘가 앞에가 너무 세게 나오면 사실 안 되겠죠. 그래서 앞에가 원, 둘,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오른손은 스타카티시모가 있고 왼손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왼손이 너무 같이 뛰는 거는 약간 추천해드리진 않습니다. 얘는 왼손은 있고 랄랄라람 빰빠랄 라, 요런 프레이징 처리 같은 것들이, 아티큘레이션이 상당히 훨씬 더 뭐랄까 섬세하게 표현이 돼야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되게 상당히 많은 음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깨끗하게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 리듬도 따따다, 부점도 이런 것들은 좀 세지 따는표 같이 들리거든요. 여기 트릴 나오는 것도 보면 앞에 라라라람 페달 같은 경우는요, 앞에 페달 사실 없고요. 여기까지 페달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는데 보면은 똑같은 모양이 따라란 빰빠라, 이거가 따라라라라 요렇게 약간 변주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라라라라라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프레이징 처리가 라라 나오죠. 라라 앞에 그러면 따다다다디를 한 번 했고, 두 번째 할 때도 똑같이 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라라라라라, 세 번째 거는 좀 다르게 여기까지 첫 번째 파트가 끝났고, 두 번째 이제 2주제 나올 때 요런 거 볼 때요, 따
따따따따따 이런 리듬들이 훨씬 더 쏟아지게 치지 않게. 빠빠빠빠빠빠 스타카티시모 B 생각하고 같은 거. 그리고 왼손이 라라라라라 이런 음들 칠 때 보면 너무 크지 않고 보면은 강약 4분의 2박자인데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 동요 같은 거 칠 때도 보면 이렇게 안 치죠. 퐁당 퐁당인데 보면 퐁당 퐁당 이렇게 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도 보면 4분의 2박자는 강약인데 보면 따다다다담 이 음이 더 훨씬 중요해요. 따다다다담 빠빠빠빠빠 강세는 탈라라람 바라라라 이런 것들 훨씬 더 신경 써서 왼손도 보면 왼손이 F에서 라라라 그 다음에 라라라라라라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가요 스케일이 따라라라라 그 다음에 라라라라라 나올 때 보면 여기 조금 테크닉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 게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른손은 따따따띠 따따따따따따따 왼손이랑 라 여기가 람빰빰빰 여기가 같이 멜로딕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가 훨씬 더 멜로딕하거든요. 오른손이 그 다음에 그 다음 보면 여기 훨씬 되게 하이든이 가끔 보면 그 놀람교향곡에서도 따따따따따따띠 빠빠빠빠빠 이런 것처럼 여기는 파란 되게 깜짝 어떤 좀 서프라이즈라 그러죠. 예상치 못한 어떤 진행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작곡가였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예상치 못한 어떤 뭐랄까 그런 걸 좀 즐긴다 그럴까요? 반전 이런 것들 그런 것처럼 얘가 랄랄랄라랄라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일상적인데 화성적으로 봤을 때 근데 다른 진행으로 그쵸? 깜짝 뭔가 놀래켜주는 것처럼 그래서 A 플랫조로 갑자기 이게 전조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서 좀 약간 잘 표현이 돼야 음악적으로 조금 더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얘가 한번 깜짝이 놀래켜주고 그 다음을 조금 더 해석적으로 봤을 때 계속 크게 치는 것보다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것처럼 여기 연습해야 됩니다. 훨씬 더 왼손도 딱 연습 여기도 해야 되고요. 뒤에 어차피 보면 하이드는 중간에 보면 그렇게 발전부가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사실 모차르트도 발전부가 그렇게 뭔가 베토벤의 발전부처럼 엄청나게 그렇게 발전된 형식은 아니지만 그게 길진 않거든요. 근데 중간에 보면 여기는 이제 조가 바뀌고요. 똑같이 시작됩니다. 따라람 빰빠라. 그리고
중간에 라를 보면 중간에 보면 항상 드라마틱하게 가려고 하는 어떤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라라라라라 이거 치는 부분에선 약간 악보상으로 보면 따따디따따따따라라라 이렇게 보면 오른손 왼손 음을 하나씩 치게 돼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따따디따따라 이렇게 쳐도 사실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해요. 오른손으로 그냥 따따디따따라라라 사실 쳐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러니까 뒤뚱뒤뚱거리는 것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잘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다음 다시 돌아오는 재연부가 되고요. 중간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뒤로 이제 갈수록 여기 마디수로 105마디 보면 롱트릴이 나와요. 되게 많이 본 듯한 롱트릴이에요. 롱트릴 베토벤이 엄청 나중에 코다 같은 데서 엄청 많이 쓰는데요. 이거 보면 하이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왼손 이런 거 보면 하이든이 벌써 이미 롱트릴 같은 것을 벌써 시도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은 하이든이 되게 많이 실험을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롱트리라든지 아니면은 페달, 오픈 페달 같은 거 쓰는 것도 보면 베토벤 소나타 오픈 페달 뒤에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이든 이미 벌써 이미 그 전에 오픈 페달을 많이 썼어요. 그런 것들 보면 하이든이 이미 조성적인 거에서나 아니면 어떤 모티브적인 거에서 시도했던 것들이 나중에 베토벤한테 영향을 많이 줬다는 것도 많이 나타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나타 상당히 공부할 것들이 되게 많고 짜임새가 되게 좋은 곡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 온라인 강의가 아니고 수업 시간에서 이제 같이 해보면서 아티큘레이션이나 소리를 내는 거나 어떤 톤을 내는 거를 더 같이 공부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악장 잠깐 보면 템포는 아다지오고요. 8분의 6박자인데 왼손 같은 경우가 왼손이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훨씬 더 약간 흘러가긴 하지만 얘가 완전히 뭐라 그럴까 상당히 바로크적인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근데 이거를 상당히 이렇게 낭만스럽게 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첫음 나올 때 이미 벌써 이 트릴이 근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슬로우 다운이 되면 그러니까 템포가 너무 느려졌다가 이렇게 가는 것 말고 지금 보면 페달을 거의 안 쓰진 않았어요. 안 쓴 건 아닌데 페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페달을 이 정도 깊이라 그러면 이렇게 다 항상 밟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페달의 양을 물론 풀 페달로 써야 될 때도 있지만 포르테로 만약에 낼 때 이럴 때는 풀 페달을 쓰지만 페달의 양을 한 4분의 1 숫자
숫자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지만 4분의 1 정도를 밟고 손가락으로 페달을 쓴다 그러죠. 핑거 페달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F 음이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안 치고 따라라릴라라 F를 계속 약간 누르고 있는 거죠, 사실상. 그랬을 때 얘가 따라라 페달을 좀 약간 누른 것 같잖아요, 그죠? 음이 좀 울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다고 모든 음을 다 누르는 건 아니고 항상 그러는 건 아니지만 얘가 보면 여기서 라라라라랄라라 이런 파파즈데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손가락으로 어쩔 수 없이 F 마이너로 나오고 그 다음 조는 아까 F 마이너는 상당히 뭔가 슬프잖아요. 근데 A 플랫 조는 갑자기 뭔가 내가 되게 우울했는데 뭔가 우울함을 좀 달래줄 뭔가 서광이 비추는 것 같은 밝은 빛이라 했을 때 느낌상으로 훨씬 더 얘가 그러니까 톤을 훨씬 더 밝게 내줘야 되는 거죠. 그냥 똑같이 아니고 얘가 슬펐으면 얘는 이 트리는 치고서 약간 멈춰야 되는데 이거는 좀 약간 너무 촌스러운 것 같고 조금 약간 세련되게 치려면 얘가 라라라 트릴도 너무 빨리 굴리지 않고 왜냐면 트릴이 되게 긴 타이밍이니까 얘가 훨씬 더 왼손은 거의 그냥 반주고 오른손이 노래를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약간 그러니까 아리아 같이 그러니까 오른손은 그냥 정말 솔리스트고 밑에 왼손이 그냥 반주죠. 그랬을 때 악기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냥 피아노가 아니고 오른손은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오보에나 플룻이나 다른 새로운 악기고 왼손 같은 경우에 그냥 약간 무슨 그냥 스트링 정도의 반주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조금 더 노래를 좀 더 에스프레시브해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막 오버해서 부르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절제되면서도 훨씬 더 이제 바로크적인 노래가 좀 더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악장 상당히 되게 아름답거든요. 아름답고 조금 더 그러니까 아티큘레이션 당연히 더 많이 나와야 되고 3악장 상당히 빠르고 밝고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샴푸 같은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곡은 되게 짧고 간단해 보이긴 하지만 상당히 세세하게 디테일한 것들을 표현하는데 되게 빠른 손과 좋은 귀를 또 가져야 된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1주차에 간략하게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이렇게 한번 같이 생각을 좀 해보고 연습을 좀 해보시고 저희가 그 사이버 강의실에 토론방을 열었거든요. 물론 1주차에 3곡을 제가 다른 곡 2곡이랑 올려놨는데 또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 질문사항이 있으면 토론방에다가 올려주시면 같이 얘기해보면 좋겠고요. 또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만나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고요. 급하게 준비를 하느라고 저도 이렇게 좀 여기 준비하는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또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는 거가 익숙지가 않아서 그런 점들이 있겠지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코로나를 조심하시고 또 뵙기를 곧 만나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